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시리즈. 우와,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벌써 9번째 시리즈입니다. 9번째 시리즈, 반려 시리즈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당입니다. 아, 오늘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 가족이라는 시리즈를 했는데, 또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음, 아니면 옆에 사는 반려인, 반려가족, 이런 식의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 가족이 아니나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 아니면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게 지내는 경우,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요, 반려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우리 반려견, 어, 네, 반려동물 중에서도 뭐 선생님도 익숙하고 저도 익숙한 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오늘 되게 예쁜 책 두 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하나는 제 경우고요. 음, 하나는 선생님 경우예요. 어, 보세요. 백구. 됐고, 음. 이 백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이게 이제 김민기 글, 권문희 그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음.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구라는 그 노래, 너무 예쁜 노래가 있거든요. 음,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책을 읽는 것보다 음, 그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음, 그 영상이 정말 눈물을 찔끔 나게 합니다. 어, 음, 그래서 그 영상을 꼭 그 더보기란에 첨부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네, 꼭 그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음. 내용을 보면 이 예상대로 백구 진돗개 이야기예요. 진돗개 음, 이야기고 보면 아이가 이제 너무 사랑하는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돗개가 너무 아파요.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 진돗개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진돗개가요, 선생님. 네, 되게 강건하고 의젓해 보이지만 되게 음, 쫄보예요. 아, 진짜요? 되게 쫄보예요. 우리 집에 있는 백구도 정말 쫄보거든요. 세상 음, 늠름한 척 하면서 천둥번개 치면, 제 다리 밑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닭처럼 있거든요. 닭처럼. 음, 머리만 숨기면 다 숨은 걸로 알아요. 어, 그렇게 세상 쫄보인 이 백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원을 뛰쳐나가요. 음, 음, 뛰쳐나가서 이제 오반 사방을 다 찾으러 다니지만, 걔를 못 찾아요. 이 아이는 정말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백구를 찾거든요. 그런데 막 찾으러 다니다가 딱 들었는데, 요 앞에서 개가 한 마리 사고가 나는 걸 보았어. 음, 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봤더니 우리 백구였던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구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찾으면서 다니면서 이 내용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책에도 들어있지만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릿저릿하게 그 내용이, 어, 그 양희은 씨 노래 뵙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 노래예요. 그 노래에 정말 영상 편집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놓은 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길 추천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백구 이야기를 음, 담은 책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선생님 케이스예요. 보시면 팝콘. 안녕 팝콘. 정말 너무 똑같이 생겼죠. 어, 네, 슬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책 또한 연예인이 쓴 그림책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음, 쓴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음, 자기의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 너무 예뻐서 요거를 메인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들고 음,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중력의 사이도 있습니다. 아, 여기 간지, 아니,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아지가 왔나 봐요. 강아지가 왔는데 귀여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 뭐라고 할까라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나초 어때?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초? 이 강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보고 나초라고? 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팝콘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팝콘? 괜찮네? 어. 그럼 내 이름은 이 강아지가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은 팝콘 할 테니 너는 나초라고 해. 음, 오히려 강아지가 주인한테 나초라는 이름을 줘줘요. 음, 그래서 이날부터 자기는 팝콘이 되고 주인은 나초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우가 너무 사랑스럽게 온갖 사진을 다 이렇게 찍죠. 음, 반려 강아지에 대한 사진을 찍고, 산책 가자라고 얘기하면 강아지들은 환장을 하죠. 산책 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난리가 그쵸. 나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 산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나가요. 음. 그런데 맨날 어떻게 하냐고? 강아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법이 있대요. 강아지가. 산책을 맨날 가다가 가끔은 힘든 날도 있을 거다, 있잖아요, 강아지가. 네. 어, 강아지가 힘들면, 걷기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면 돼. 그럼 나초 녀석이 팝콘이를 안아주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맨날 맨날 가면 되고, 가다가 힘들면 그냥 풀썩 주저앉으면 된대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준대요, 나초가.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실컷 산책하고 슬기 같죠. 네. 우리도 항상 안고 와. 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또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나초가 없어진 거예요. 반대인 거죠. 나초는 음, 이제 팝콘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음, 아무리 찾는데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팝콘 입장에서 이제 주인을 찾으러 다녀요. 음, 용기를 내서 찾으러 다니고. 근데 공원에는 없어. 이제 도시로 나왔어요. 냄새를 찾아서 막 가는데 안 보여요. 응. 또 이제 무서운 고양이도 만나고. 음. 고양이들이 요즘 있잖아요. 요즘 고양이들은 정말 도도하고요. 정말 개를 안 무서워해요. 어, 같이 달라들잖아, 막. 어. 그래서 전 정말 여기 그림처럼 고양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개 입장에서는. 음. 팝콘이는 오죽하겠어요. 어, 백구도 그런데, 우리 백구도 그런데, 팝콘이는 오죽하겠어. 꼬리 세우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녀요. 음,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여기는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되지는 않았지만, 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막, 길 막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자동차를 따라서 막 가다가 보니 동물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염라 개대왕을 만나요. 음, 그러는 거 보니, 잘못된 것 같아요. 느낌상. 염라 개대왕을 만나요. 염라 개왕이래요. 음. 그래서, 어서 와 팝콘 이렇게 하니까, 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염라 개왕이다. 너는, 나를 찾아오면 강아지 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또 바로 떠나야 한다고? 음, 그럼 나초는 어떡해? 어, 음, 나초가 내가 나를 막 찾고 있을 텐데? 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갑자기 탈출해요. 인사만 하고 올게. 그러면서. 인사만 하고 올게 하면서 탈출해.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지고, 그렇게 못 찾았는데, 찾아온 거 보니, 못 찾아온 것 같아. 느낌상. 음. 어.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돼요. 안녕, 팝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냥 여기 앞에 내용은 못 찾아왔지만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게 해서, 나초는 팝콘은 강아지 별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팝콘이 실제, 배우는 이 배우고요. 진짜 똑같이 생겼죠. 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예쁜 팝콘. 이렇게 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반려하면 딱 얘기할 수 있는 반려견의 얘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음, 이 배우 이준혁 음, 그 2019년도에 펫로 이제 팝콘이를 보내고 음, 펠러스 정우군 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네네. 그 기간에 이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어, 어떻게 보면 그 기억에 나에게 그 팝콘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였던 것 같아, 이 음, 그림책이. 음, 그때 한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신해철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수 신해철 팬들이 진짜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고, 그 덕분에 그러니까 다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한 팬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음, 너무 못 잊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음,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가수 신해철, 그때 세월호가 있었던 그 해에 그 친구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음, 내가 사랑하는 이 가수 신해철이 그 길을 먼저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음,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까 안녕 팝콘처럼 이 배우 이준혁 배우가 이 정말 팝콘과 얼마나 많은 그 추억이 있었겠어요. 음, 이거에 대한 자신을 위한 위로의 그림책이 아닐까? 음. 라는 그럴, 책이 어쨌든, 생각이 펜로스 들었어요.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뭐, 페노스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인 경우는 더 심한 것 같고요. 음, 또 이별하는 순간에 어떻게 이별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 증후군으로. 음,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여럿을 보내봤지만, 요번에 우리 쪼꼬를 보냈을 때가 유독 더 힘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보내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결정, 또, 또 이 아이가 그 고통스러워함을 지켜봐야 되는 주인, 어, 이런 것들이 되게 잔상으로 많이 남고 내가 그 선택을 잘한 건가? 잘하지 못한 선택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막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해서 잃어버렸던가 아니면은 진짜 잃어버려서 음, 문제가 되었던가 이래버리면 그거에 대한 뭐 후회든 충격이든 이런 것 때문에 그 펜로스 증후군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죄책감이 보육, 엄청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음, 집에서 조용히 예전에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마비로 죽고 음, 아니면은 조용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가다가 이제 아파하긴 했지만 계속 잠만 자다가 그냥 스르륵 간 그런 음, 케이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려고 할 때가 되어서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데미지가 없었거든요. 음,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요번 잘 같은 보내줄 경우는 수 있었던 거지. 네,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든 결정을 해야 됐었고 또 아이도 너무 고통스러워했었고 막 음, 이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음, 생각과 어, 또 이게 환청처럼 아이가 비명 지르던 게 음, 계속 들려요. 음, 그 장면이 계속 음,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음, 어. 이게 페노스 증후군이구나. 이거를 음, 알겠더라고. 그래서 유독 요번 같은 경우는 되게 심했는데, 음, 이 친구를 입양하고 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반려동물을 이런 생명을 책임져서 끝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지 뭐. 응. 없던 개들도 아니고 한두 마리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돼.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음, 근데 요번 쪼꼬 같은 경우는 오는 순간서부터 힘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는 순간부터 힘이 들었는데 가는 순간까지 힘들게 만들더라고, 사람. 음, 음, 그리고 이제는 그만 책임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 음, 그만큼 공부를 시킨 친구였는데 그러더라고.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 음. 음, 맞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먼저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음,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웠지만 내 마음이 훨씬 많이 쓰였던 거잖아. 음, 음, 음. 조금에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충격이 그 컸는지도 총량의 몰라요. 법칙만큼 마음이 힘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정말 이 친구는 올 때부터 마킹했지, 독초 먹어서 죽을 고비 넘기지, 어, 막 폭식해서 막 설사하지, 막. 이 친구는 정말 힘들겠어요. 음. 걔가 좀 그랬어. 저는 저의 그 반려견 슬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지금 제 무릎에 지금 자고 응, 있거든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응,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앉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산책을 시키잖아요. 내가 우리 응,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하루에 매일 꼬박꼬박 같이 손잡고 산책 가본 적이 응. 없는데,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항상 바쁘다는 응, 이유로 그게 뒤로 갔었는데, 그냥 특별하게 시간 내서 어디를 응, 간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얘한테 매일 꼬박꼬박 그 응,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지? 이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내가 그때 응, 되게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응, 아,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못 해줬구나라는 거를 후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이 항상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 응,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날이 빨리 밝아지고 따뜻해졌으니까 눈 뜨자마자 응, 그냥 산책 가요. 응, 그리고 챙기고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해가지고 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오자마자 산책 가요. 응.
그거가 나의 최선인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응, 건데 이게 응, 어, 부모님을 보냈을 제가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시아버지를 뒤에 7년 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1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보내게 돼서 너무 힘들었고, 아버님은 제가 어머님이 안 계시는 그동안에 나의 최선을 다 응,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제 최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잘 보내드렸어요, 정말.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응, 시간도 있고, 내가 그 시간에 얘한테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했나가 저 응, 기준이 되어서, 어, 지금은 저는 이제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누구든지 그런 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반려견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달에는 반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려라는 게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우리가 응, 삶을 이루어내는 형태잖아요. 응. 그래서 제 기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가 저는, 응. 어, 저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것 같아요. 왜 아이를 육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음, 이 양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음, 순간에 짧게라도 질적으로 잘 보내면 아이가 크는데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음, 반려동물도 강아지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음,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내 강아지를. 그 음, 전에는 임보만 했었고 음, 내 강아지를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키울 때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그랬지만 집 지키는 개. 음, 였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삽살개랑 진돗개를 음, 키우니까, 음, 삽살개랑 진돗개를 이제 내가 키운다고 데려온 애들이니까, 음, 걔네들은, 그 나머지 애들은 이제 뭐 임시보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 음, 애들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온 거는 집 지키는 개 목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당에서 살았어요. 음, 마당에서. 마당에서 밥 먹고, 마당에서 볼일 보고, 뭐 이렇게 산책 가끔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진돗개가 아까 쫄보라고 했잖아요. 음, 어느 날 담을 넘은 거예요. 천둥번개 치는 날. 너무 무섭다고. 천둥번개 치는 날. 담을 넘어서 15일? 보름 만에 집을 돌아왔어요. 음, 진돗개는 회귀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둥번개 찐다고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음, 집 안으로 들어와요. 하루는 무서워서. 자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축축해지는 거예요. 누가 막 핥아. 침대에서 이렇게 나는 누워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방충망을 닫아놔가지고. 근데 누가 막 이렇게 핥아. 이렇게 딱 해서 뭐지 하고 눈을 번쩍 떴는데 옆에 보니까 백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방충망을 다 물어뜯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응. 방충망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위에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음, 무섭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막 핥고 있는 거야. 자기 무섭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또 그렇게 보냈거든요. 밖에 내보내고. 근데 음, 그때 이제 6월달 되면 계속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음, 천둥번개 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또 탈출할까 봐 또 겁이 나고 막 음, 이러다가 딱 한 해 진짜 천둥번개 많이 치면서 비 많이 온 6월 달이 있었어요. 그 한 음, 해가. 그때 내가 남편한테 어 저기 그 방충망에다가 우리 도그도어를 설치를 하자. 응, 나는 이제부터는 걔들이 불쌍해서 밖에다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집 안이랑 바깥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냥 방충망 맨날 뜯어서 물어 뜯어서 고치느니 차라리 도구도어를 답시다. 음, 그렇게 해서 도구도어를 달았거든요. 어. 음. 그렇게 해서 걔들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계속 갔다. 해요. 왜 저번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 우리 강아지들 발을 안 닦인다고. 어, 시아버지한테 슬리퍼를 신기해. 해드렸다고. 어, 아버지 너무 불편하시면 슬리퍼를 신으세요. 어. 그러니까 걔도 바깥 출입을 왔다 갔다 하고 할아버지도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신 하셔요. 우리 집은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아예 집 안에 사는 개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아예. 아예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되고 이제 그러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변 대변을 얘네들은 실외 배변밖에 안 하고 실내에서 이 대소변을 안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보통 한 8시간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있으니 그 시간 봐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바깥 출입을 하고 산책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고 음. 그렇게 저도 그런 삶을 살거든요. 라이프가 바뀌었네요. 네, 엄청 바뀌었죠. 엄청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표정도 너무 다르고 내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눈빛도 다르고요.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빛도 다르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음, 보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접촉해 있고,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한다는 것이 진짜 그 사람 아이를 기르는 것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컨 패밀리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음, 저의 두 번째 음,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 블로그에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음, 얘네들은 나한테는 그냥 개가 옛날에 집 지키던 개가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음. 개딸, 개아들, 개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진짜, 개딸이 어, 돼버렸어요. 됐다. 어, 내 개딸. 음, 두 마리의 개딸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도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니 이제 점점점 불안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음, 바람이 풍풍 불어가서 이제 문이 탕탕 닫히기 시작하면 얘는 닭이 돼요. 진돗개 그 늠름한 개가 닭이 되어서 막 그 어딘가 틈에 머리를 쳐박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오늘도 슬그머니 얘 절대 침대 위에 안 올라오거든요. 저는 또 절대 침대 위에 못 올라오게 해요. 음. 개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은근슬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니 내 허벅지에다가 자기 엉덩이를 쓱 대요. 자기 무섭다 이거지. 어, 그렇게 하면서 할딱할딱할딱할딱할딱 거리고 있어요. 무섭다고.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얘를 어찌하면 좋아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나왔는데 6월 달은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지금 11년 차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얘가 벌써 11살이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응. 이 감정 교감은 너무 응. 잘,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나 처음에 정말 자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핥히는 거 보고 깜짝 음, 놀랐어요. 얘가 누구지? 표현을 제대로 하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무서우면 무섭다. 음, 화나면 화났다. 음, 맞아. 어떻게 보면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에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원초적으로 나의 어떤 본능에 더 응,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이 삶을 응.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본능적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그 친구들이 본능적이기도 하지만요. 걔네들을 키우면서 나의 음, 본능, 나의 밑바닥을 보기도 해요. 음, 정말 아이들한테도 욕을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 개를 키우면서는 욕을 해봤어요. 어, 정말.
특히 또 이 진돗개나 삽살개 같은 경우들은 그 약간 서열 정리? 음, 요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참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이 둘 간에도 이게 전쟁이 나기도 하고, 어, 어,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덤비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봐. 아, 얘네들은 서열이라는 걸 정하려고 간을 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이 보호자가 리더십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나도 그러더라고. 내가 욕을 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강아지 두 마리가, 큰 게 두 마리가 전쟁을 붙어요. 어, 그러면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야. 그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막 그때는 물건 정말 집어 위급 상황이지. 응. 물건 집어 던지고,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 떼지는 어,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 다치니까 막 어.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나의 그 본연의 나의 그 모습도 이런 험악한 모습도 있구나. 그런 나의 밑바닥도 봤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반려 시리즈의 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짧게 첫 번째 책 백구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고, 이거는 나중에 그 더보기에 이 영상 같이 이렇게 업로드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 우리가 안녕 팝콘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에피 9 시리즈, 반려 시리즈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책으로 또 어떤, 반려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올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준비해주신 진당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반려 시리즈 두 번째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